지금 스페이스X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크게 스타링크랑 그록이에요. 요거 초지능이죠. 요건 네. 우주 경제예요. 우주 경제 1황 이미 압도적으로 스타링크예요. 전 세계 12,000개 위성 중에서 10,000개를 다스리고 있어요. 킬로그램당 발사 단가가 스페이스X보다 경쟁사들은 10배 비싸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갖고 있는 압도적인 해자는 테슬라랑은 넘사벽이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정주용 의장 모시고 기업을 보는 눈을 길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나왔는데 너무 좋네요. 어, 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는 네. 이제 스타트업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그래비티 벤처스에서 투자를 총괄을 하고 있고요. 지난 10년 넘게 한 60개 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서 유니콘도 좀 배출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항상 이제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대중적으로 공유를 한지 어느덧 한 6년 됐습니다. 이렇게 또 끝판왕인 전인구 연구소에 나와서 네, 너무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도 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그동안 아무래도 많은 기업들을 네. 봐오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성공 사례가 있을까요? 네, 사실 뭐 가장 좀 힘들기도 했고 좀 어렵게 성사시켰던 투자가 이제 로킷 헬스케어라고 지금은 상장돼서 한때는 2조도 갔었고 지금 한 1조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발굴해서 투자한 게 한 6년 됐어요. 근데 처음 투자할 때는 지금은 바이오 프린터로 전 세계 30 몇 개국에 이제 나가 있는데 이제 공업용 프린터 수준이었고 네, 그걸 이제 뭐 한국에서도 임상을 잘 안 해주니까 인도에 가가지고 막 임상을 처음 40명 한 걸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제 그때 꿈을 믿어야 되는 거죠. 투자를 하고 야 이거 투자하면 뭐 1, 2년 안에 빨리 상장하겠구나. 근데 상장을 떨어지더라고요. 기술 특례 이제 평가에서 이제 평가 안 좋게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좀 되게 안타까웠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또 그때는 좀 함량이 미달했던 것 같다. 이게 객관적으로 생각이 들었던 게 글로벌하게 좀 더 많은 국가에서 더 많은 임상 케이스가 떨어지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장 한번 떨어지면 회사가 망할 수가 있어요. 그때 또 용자의 마음으로 더 했어요. 투자를 더 했는데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그때 어려운 시절에 투자했던 게 지금 사실 멀티플이 제일 좋아요. 좀 느끼는 거는 워렌 버핏의 마인드로 남들이 좀 약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본질을 내가 깊이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나한테는 그게 위험이 아니라 기회로 느껴지게 되고 그거를 좀 더 긴 시간으로 기다렸을 때 높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믿었던 거는 한국의 이런 기술들이 글로벌해질 수 있다는 걸 좀 믿었어요. 네. 근데 결국은 지금 바이오 프린터로 규모 있는 매출을 뭐 몇백억 단위로 내면서 기업 가치도 이렇게 조 단위로 넘어가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로킷 헬스케어가 유일해요. 그래서 당시에 투자할 때는 당뇨발 뭐 피부를 프린팅 이렇게 피부를 프린팅 하거든요. 인공 피부로 복부 지방을 빼가지고 예, 그러니까 환자의 자기 피부를 프린팅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연골, 예, 그리고 신장, 뭐 확장이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생의료의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여는 그런 회사에 좀 그래도 비교적 초기에 투자하고 오랜 기간을 좀 버텼던 저 스스로를 약간 칭찬하고 앞으로 또 이런 제2, 제3의 로킷 헬스케어를 피지컬 AI나 로봇 분야에서 어떻게 만들지 이런 거를 좀 요즘에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미래 가능성만 보시고 네.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어떤 좀 확신이 생겨야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산업 분석도 해야 되고 기업 네. 분석도 해야 되고 거시경제도 공부해야 되고 맞아요. 되게 많잖아요. 네.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런 초기 기업을 4년, 5년 이렇게 버티는 데에는 거시경제 매크로 공부가 제일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5년의 기간 안에 전쟁도 터지고 코로나도 오고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매크로 변수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2년, 3년 안에 후속 펀딩 안 되면 망할 회사잖아요. 매크로랑은 별 상관이 없어요. 뭔가를 만들어내면 얘는 잘 돼요. 그래서 핵심은 이게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맞는 방향이냐. 그래서 역행하는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네. 그래서 저희는 이 헬스케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계와 이 인체의 장기를 재생해서 재생의료, 그리고 AI, 그리고 바이오 프린터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결과물이
한국에서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가졌던 거고, 그건 산업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창업자에 대한 분석은 이 창업자분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표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베테랑이잖아요. 글로벌 영업을 뭐 대우 인터내셔널 때부터 서정진 회장님하고 같이 막 김우중 회장 옆에서 막 세계로 뛰어다니던 유럽에서 막 서정진 회장님이 이거 팔아. 근데 승인 안 난 걸 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임상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임상 리서치하는 임상 외주 기관들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전례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전세버스 끌고 다니면서 임상하실 분들한테 막 이렇게 선물 줘가면서 그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직접 했대요. 그러니까 네. 와, 그 정도 파이팅이면 이 바이오 프린터도 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실제 이건 정말 맞았어요. 왜냐하면 상장 떨어지고 뭐 누적으로 600억 손실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는 길이 험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든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티는 과정이 물론 진짜 망할 위기에 저희도 30억 더 투자하고 얼마 하고 이러면서 회사랑 생존을 같이 했는데, 그러면서 전후에 느끼고 거꾸로 제가 투자자지만 유석환 회장님한테 인생에 대한 교훈을 많이 얻었어요. 와, 이걸 이렇게 버틴다고. 이걸 이렇게 해결한다고. 여기서 안 되면 동남아 가지 뭐. 여기서 안 되면 중동 가지 뭐. 그러다가 남미 뭐 안 간 곳이 없어요. 전 세계 다니면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러면서 이 바이오 프린터를 코로나 왔을 때는 여행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냥 비즈니스 타고 5성급 호텔에 가면 그래도 좀 낫대요. 그럼 그 팔려는 그 병원이 있어요. 그럼 그 근처에 5성급 호텔에 가가지고 여기서 비밀 회동을 하자. 이게 막 방문 안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라도 그때 매출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끈기, 열정, 사람의 파이팅 이런 것들이 모여서 혁신이 된다. 기술 하나만으로는 안 되고, 사실 애초에 생각했던 기술은 다른 식으로 분화해가지고 의외로 희한한 방식으로 이렇게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뭐 만들었던 기술적 가설 이런 것들은 3년, 5년 지나면 다 바뀌더라. 근데 사람의 본질은 안 바뀌더라. 네.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뭔가 창업자분의 집념 네. 이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엔비디아 뭐 GPU에 혹해서 사기도 하고, 뭐 과거에는 뭐 비트코인 마이닝으로 좋아했던 분도 있고, 게임 뭐 VR, AR 이런 걸로 그렇죠. 네. 메타버스로 네. 엔비디아를 좋아할 수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젠슨 황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젠슨 황의 전기를 꼭 읽어봐야 엔비디아의 진가를 느끼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분이 건강하고 이 건전한 문화 막 치열하게 고민하고 하는 것들을 기업의 문화로 잘 이식을 시켜놨으면 그 소프트웨어가 엔비디아의 힘이다라고 믿게 되면 좀 더 안정감이 생기죠. 그럼 의장님은 지금의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좀 과열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뜨겁죠. 뜨겁죠. 네. 이거 막말로 최근 12개월 사이에 전 세계에서 제일 뜨겁죠. 제일 뜨거운데 또 비싸지도 않아요. 아, PER로 계산해 보면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몇십 배가 되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제일 비싼 주식은 스페이스X죠. PESR 매출액의 100배, 당기순이익은 없으니까 PER은 아예 없고, 에비타로 계산을 하면 감가상각전 이익으로 계산해도 300배거든요. 지금은 더 높아졌죠. 뭐 20%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전히 멀티플 측면에서는 뭐 미국 상장돼 있는 반도체 회사 주식 비교해서도 뭐 훨씬 쌉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주식은 이제 사이클의 함정이 또 있죠. 우리 또 언제 또 사이클에 뭐 우리 꼭지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네. 있을 수 있는데 계속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죠. 그런데 공급은 좀 막혀 있죠. 지금 양산 준비를 하더라도 한 2년 안에 이거 양산 캐파를 왕창 늘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은 한 2년 동안은 확실한 호황이 예정돼 있다.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봐야죠. 2년 동안의 호황을 다 땡겨서 지금 가치에 가격에 반영돼 있다라고 하면 또 이 가격이 추가 상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 또 여기에서 예정돼 있던 이 수요보다 이만큼 더 생기는 것 같아. AI가 추론이 이제는 피지컬로 나와서 제조 현장에 들어가고 로켓 발사에 쓰이고 해가지고 얘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 확신이 생기면 우리는 또 공급을 늘려주더라도 또 수요가 더 늘어나서 가격이 네.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자신만의 가설을 갖는 게 중요하고 이 가설에서 뭐가 어떤 요인들이 바뀌었냐 이거를 추적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했는데 여전히 이 가치보다 가격이 좀 낮은 것 같다. 그러면은 과열이 아닌 거죠. 근데 저는 당분간 한 2년 동안은 호황은 확정돼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여전히 PER 멀티플로는 글로벌하게도 그렇게 비싸진 않다. 그러면 하나 남는 것이 이제 사이클인데 사이클도 AI 추론의 수요가 계속 더 많아지면 이게 더 길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시장은 좀 선반영 개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디까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건지를 보이지가 않으니까. 네, 그럴 때는 근데 너무 뜨거운 거는 추가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팔팔 끓는 네. 100도 이제 네. 그 주전자 물이라고 하면 지금 한 50도, 70도 하는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요즘에 반도체 장비 주식들이 내년 후년에 이제 호황이니까 네. 어떤 그렇죠. 뭐 발주가 늘어나겠죠. 네. 네. 그러면 수주 물량 많아지고 P 곱하기 Q 매출액과 단가도 네, 네.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어. 보는 거죠. 하나의 사견으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스페이스X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제일 핫하니까 네. 저도 뭐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해봤는데 네. 왜 열광한다 보세요 이게? 저는 미국 주식은 특히 네. 미국이 패권 국가라서 서사가 반인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선 서사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적어놓은 그 S1 증권신고서 앞부분에 보면 네. 저는 삼체를 읽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거의 SF 소설을 읽는 줄 알았어요. 네. 시작이 왜 이래? 이건 지금 법적 구속력이 있는 증권신고서인데 여기다가 다행성 종족 인류로 진화를 리딩하는 그런 주체가 되겠다고 이거는 매출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이거 비즈니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다윈의 진화론에 자기는 첫 페이지를 또 열어가겠다. 스타트랙의 앞장을 열겠다. 이런 얘기고. 근데 네.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 우주 데이터 센터도 지금 2, 3년 안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사진 크게 그러는 거 봤어요. 야. 70m, 20m 그래가지고 이거 막 100만 개 올리겠대요. 이제 이런 것들이 네. 사실은 꿈과 희망이거든요. 근데 그런 꿈과 희망을 또 바이해주는 시장이 미국이라는 거죠. 이거 이해 못하겠어 라고 하면 사실 스페이스X 같은 주식을 사면 안 돼요. 네. 네.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 난 재밌어. 예. 미국적인 되게 가슴 웅장해지고 인류의 발전을 이끈다는데 야 이거 뭐 암스테르담에 VOC 동인도에서 처음 만들어진 게 16세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그 첫 번째 출항을 알리는 거야. 세계 최초의 주식이 그 동인도 회사였는데 이거는 우주 시대 최초의 주식 아니야? 이러면서 그 가슴 뛰는 여정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사시면 되는 거고 네, 단 5년 정도는 안 팔 생각하고 네, 이건 여윳돈으로 아주 전체 포트의 한 2, 3% 미만으로 그쵸, 이렇게 그쵸. 작게 하면서 서사를 한번 즐겨보세요. 근데 미국적인 이 웅장한 서사가 은근히 먹힙니다. 이건 이제 서사 측면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서사가 아니라 이거를 재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말이 돼요. 그걸 sum of the part라고 부분의 합을 합산해서 밸류에이션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스페이스X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크게 스타링크랑 그록이에요. 이거 초지능이죠. 이건 네. 우주 경제예요. 네. 우주 경제 1황 이미 압도적으로 스타링크예요. 전 세계 12,000개 위성 중에서 10,000개를 다스리고 있어요. 이미 이 분야에서는 국가를 초월한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골든돔이 스타링크가 없으면 안 돌아가요. 네. 트럼프도 야 골든돔 좀 해줘. 이렇게 무시 못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란 전쟁 때 민병대들한테 스타링크 안테나판을 이렇게 밀수해서 넣어줬어요. 우크라이나는 이미 쓰고 있는데 그때 당시 도치 그 수장이었으니까 네. 트럼프 말을 안 들으니까 네. 우크라이나에 전화해가지고 스타링크 다 끊어버린다 협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 사람은 전쟁에도 관여되는 국가적 어떤 권력을 사적으로 갖고 있는 사적 민병대인 거죠. 그런데 이걸 3만 개로 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킬로그램당 발사 단가가 스페이스X보다 경쟁사들은 10배 비싸요. 그러면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나는 일론 머스크가 싫으니까 한 10배 비싼 거를 쓸래 라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스페이스X가
갖고 있는 압도적인 해자는 테슬라랑은 넘사벽이다. 테슬라는 BYD랑 경쟁을 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의 많은 자동차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경쟁 대상이 지금 기준에 없어요. 음. 조금씩 올라오던 애가 있었는데 상장 2주 전에 한번 축포를 터뜨려줬죠. 블루 오리진. 네. 발사돼서 자폭해가지고 네. 일론 머스크가 아마 제일 좋아했을 거예요. 아직 네. 다 달았더라고요. 그 우주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어. 그거 딱 기사해놓고. 근데 아. 그게 이제 조언이 아니라 너무 좋아했겠죠. 왜냐하면 이중이죠. 경쟁자와의 격차가 더 느껴지는 거고 네. 기술적인 게 더 느껴진 거죠. 음. 그래서 뭐 AI는 딥시크도 있고 막 그렇지 않아 이러는데 우주 쪽은 완전히 격차가 너무 벌어졌어요. 네. 근데 그거를 만든 거는 일론 머스크적인 제1 원리적인 사고. 그냥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자. 그래서 필요한 것도 없애보자. 스페이스X의 랩터 엔진이 지금 V3 버전 3인데 네. 버전 1에 보면은 덕지덕지 완전 누더기 막 배관 다 보이고 수백 개의 부품들이 밖에서도 다 보여요. 버전 3 오니까 그냥 후라이팬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근데 이거 이렇게 바꾸는데 수십 가지의 어떤 혁신이 있었던 거죠. 없애봐. 부품을 없애면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일론 머스크가 그 문제를 없애봐. 와. 그 문제를 없애려면 설비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설비를 만들어봐. 그게 핵심이야 이러면서. 네. 그래서 테슬라가 이거 한 번에 주조할 수 있는 프레스가 없는데 그랬더니 이태리에 그 프레스를 만드는 장비를 만들려고 그래. 세계 최대로. 예. 그래서 문제를 완전히 개념 다르게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장점이 뭐냐면 그 문제를 완전히 자기가 0에서 해결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시 또 한 단계 레벨업하는 역량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놓고선 로켓 발사 관련된 모든 특허를 하나도 안 내요. 그래놓고선 일론 머스크가 되게 상남자 바이브로 오. 그거는 겁쟁이들이나 내는 게 특허야. 네? 근데 사실 그거 말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일론 머스크 약간 이런 허풍이 좀 있어요. 스타링크 관련된 건 특허를 내놨어요. 왜냐하면 스타링크는 누가 베낄 수 있어. 네. 이거 위성 하나 이렇게 보고 막 하면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로켓을 리엔지니어링 하려면 광저우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로켓을 사야 돼요. 아마존으로 구매할 수 있어야 돼. 안 되죠. 로켓이 일단 이동이 안 돼요. 로켓 발사 서비스지 이 로켓은 판매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로켓은 너무 크고 너무 보안이 애초에 돼 있어서 로켓 근처도 못 가잖아요. 굳이 특허 내려면 다 공개해야 되는데 그게 리스크인 거죠. 아, 특허 자체가 더 안 그쵸. 된다. 특허 출원할 때 이 엄청난 데이터와 정보를 넣어줘야 되고 그걸 모두가 볼 수 있게 하거든요. 완전 그걸 누가 이제 빼버리면 안 네,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자체를 문서를 올리는 것 자체가 그러네. 그거는 네. 시큐리티 레시피다. 네. 그래서 안 하는 거지 상남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음.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로켓에 관련된 정말 많은 특허들을 안 내면서도 네. 해자를 만들고 있고 네. 스페이스X의 진정한 해자는 네.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10년 차 엔지니어들이에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못 나가요. 어째서?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용접하시는 분부터 청소하시는 분까지 다 줬잖아요. 비밀 유출 막으려고 한 거예요. 네. 머스크가 그렇게 꼼꼼하고 그것도 사실은 진정한 이 성벽이 무엇인가를 아는 네. 거죠. 수천 명에 달하는 자기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의 진정한 가치다. 네. 그래서 화성 갈 거니까 뭐 인류를 이렇게 진화시키는 우리가 리더다. 이게 우리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엔지니어 분들을 퇴사 방지해요. 어디 가서도 이런 희열을 못 느낄 걸.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우리 직장을 다니는 분들인데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무 시간에 업무적인 성과 나온 걸로 펑펑 울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 메카질라로 이렇게 딱 떨어져 수직 이착륙하면서 그거 보면서 애들 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같이 만든 성과니까. 이거는 종교 집단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네. 그런데 이 종교 집단은 내가 5천만 원을 돈을 이제 제사비로 내는 게 아니라 5천만 불을 받아. 이번에 몇백억 자산가가 막 수천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휴스턴 근처 집값이 오른대요. 네, 다 부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되는 거죠. 이 성공에 도취되는 이 도파민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게 선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과감한 혁신을 또 하고, 그럼 그걸로 인한 실패도 많이 하겠지만 극적 성취를 했을 때 이 엔지니어들이 느끼는 도취감, 이걸로 또 이 사람들에게
미래 비전을 심어주고 이 사람들이 인생을 갈아 넣어서 또 뭔가를 만들게 만들고 이 성공 방정식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머스코노미의 어떤 선순환 루프이고 이게 스페이스X만 있는 게 아니라 그록에도 있고 뉴럴링크에도 있고 보링 컴퍼니에도 있고 테슬라에도 있고 이 문화가 공유되는 거죠. 도파민 조련사네요. 맞아요.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약간 겸손해요. 이 문화를 지칭하는 걸 fail fast라고 해요. 빨리 실패해라. 그래서 나사 빨리 실패하면 빨리 잘리겠죠. 로키드 마틴도 마찬가지. 사실 한국 대기업에서도 실패 3번 하는 임원은 잘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실패가 학습 데이터를 빠르게 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설계된 실패를 해라. 심지어 요즘에 실패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사하기 전에 흠집을 내놔요. 발사 한 번 하는데 진짜 1,000억이 나가는데 네. 거기 미리 막 외벽에다가 깃을 내놓고 뭐 해놓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이걸 버틸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 달나라 갔다가 오고 왕복 막 할 때 그렇죠, 그렇죠. 얘가 멀쩡한 상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그런 의도된 페일을 막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회사에서 할 수 있냐 이거. 이 문화에 도취된 사람들이 딴 회사로 이직하면은 이런 식으로 일하면 쫓겨나기 때문에 이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페일 페스트 문화가 한국에 너무 필요해요. 한국 대기업들은 이게 너무 약해요. 없죠. 네, 완벽주의로 추구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강박관념이 있어요. 실패하면 낙인을 찍어버리잖아요. 기회를 안 주고. 네.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떤 걸 얻었냐. 성공을 했더라도 얻는 게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서 성공한 건 그건 회사의 인프라 때문에 된 거다.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빨리 실패할 생각을 해라. 왜 실패했다는 얘기는 이건 챌린징 했다라는 거예요. 되게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다는 거고 멋있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상장으로 더 터프해지는 것 같아요. 더 미국적으로. 그냥 와일드 웨스트. 막 금광 캐러 가는 그 총잡이들 이런 것처럼 네. 미국이 되게 야성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아. 과거 구글 시대는 안 그랬잖아요. 예, 구글 시대는 예, 우린 예. 착해. 금요일 날 회의하지 말자. 맛있는 거 예, 먹고 그쵸, 그쵸. 이건데 일론 머스크는 어때요? 실제 그 일론 머스크 그 스타베이스 가보면 되게 군부대가 막사 같대잖아요. 근데 막사에서 자는 게 소원이래요. 머스크가 공장 바닥에서 자는데 그래서 거기서 너무 좋다. 우리도 이제 바닥에서 삽시다. 그러니까 네. 중국이 어려운 거예요. 이거 쫓아가기가. 야. 그래도 중국은 노력이라도 하지. 네. 예, 국가 정책적으로 노력이라도 하고 이 노력도 안 하는 건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빛의 속도로 뒤로 막 도태되는 거고 한국은 좋다. 왜냐? 한국은 이런 변화에 그래도 이렇게 걸쳐놨잖아요. 네. 소부장으로. 그리고 우리는 반도체로. 반도체가 없으면 초지능도 안 되고 우주도 못 가요. 반도체 연산이 이제 파워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일론 머스크의 머스코노미에도 그러고 젠슨 황이 꿈꾸는 꿈에도 우리는 다 군수품을 납품하는 그런 아주 좋은 입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네. 일론 머스크가 조만장자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 일론 머스크 시대를 메디치 가문, 로스차일드에 비유하시더라고요. 네. 아, 일론 가문의 탄생이다. 네. 네. 그래서 뭐 머스크가 만드는 새로운 경제 방정식, 머스코노미라고 하고 이 경제 방정식에는 아담 스미스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창업가의 시대예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창업가들이 족쇄가 처해져 있었어요. 그 안티트러스트 법이라고 반독점법이 근데 이게 뭐 미국 역사에 보면 상당히 단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렇대. 재작년에 구글 4분의 1 토막 날 뻔했어요. 네, 맞아요. 네. 싹 들어갔잖아요. 네. 왜냐하면 머스코노미가 꿈꾸는 방향이 미국을 패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이에요. 네. 그럼 미국은 이젠 중국의 추격을 떨쳐내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다시 패권 국가로서 공고하게 올려놓는 게 앞으로 10년, 20년 해야 되는 방향입니다. 그거를 실천적으로 깃발 들고 우주로 초지능으로 가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고 초지능만 딱 떼어놓고 보면 엔트로픽, 아모데이 남매가 사실 1등이고 그록은 한 3, 4등 정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합쳐놓고 보면 일론 머스크가 1등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왜 지금 메디치 가문, 뭐 로스차일드 이런 얘기를 하냐? 지난 우리가
수십 년의 기업가들이 억압받았던, 기업가들이 통제받았던 어떤 우리 안에 가둬놓은 사자처럼 이렇게 통제됐던 시기에 랑 비교하면 안 돼요. 네, 이거는 기업가들이 이 우리를 뛰쳐나와서 완전 밀림의 사자가 돼서 국가도 이렇게 자기의 권한 안에 두고 그래서 로스차일드가 이스라엘을 건국시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메디치 가문 있을 때 교황 임명을 자기 아들 시켰어요. 네. 그리고 예술, 인문, 뭐 모든 그 시대를 만들었잖아요. 은행가가, 네. 기업가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 정도 파워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는 젊어요. 그래서 10년, 20년 끄떡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고, 지난 3년, 5년 동안 제프 베조스랑 워렌 버핏의 자산의 규모는 거기서 거기였어요. 근데 머스크만 혼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몇 배가 갔죠. 네. 지금 비교가 안 되죠. 그쵸. 네, 5배 이상 벌어졌고. 옛날에 부자면 제프 베조스였는데 그쵸. 네. 네. 머스크를 우습게 봤었어요, 머스크가 과거에는. 네. 그렇죠.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네임드 안에. 그쵸. 네. 네. 근데 그게 불과 3년, 5년 사이에 부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한 10명, 20명의 미국의 자산가 중에 한 명으로 이 사람을 생각하면 이거는 좀 아니다. 그러네. 그리고 당장 지난 수십 년을 봐도 JP 모건보다 일단 일론 머스크는 지금 현가화 하더라도 더 부자예요. 그럼 JP 모건이 에디슨 같은 머리를 갖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JP 모건이 에디슨 같은 창의력과 혁신성을 갖고 있는 엔지니어에다가 과학자라고 하면 무서운 거죠. 그러면 메디치 같이 될 수 있지 않나. 거기에 페이팔 마피아, 피터 틸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그래서 이번에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도 예. 사실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가 엄청난 돈을 벌었고, 예. 예, 이런 것들이 사실 그래서 뒤에서 약간 각본과 이런 거는 피터 틸이라고 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사실 오픈 AI 그 파운데이션일 때 최대 출자자가 2명이었잖아요. 예. 피터 틸하고 일론 머스크. 예. 거기에서 이제 팽당해서 화나서 소송한 건 머스크고, 머스크는 또 상남자라고 막 소송했다가 소송 지고 예. 2심 들어가고, 예,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머스크는 역사적인 인물은 맞다. 예. 그냥 여러 명의 빅테크 오너 중에 한 명으로 볼 급은 이미 아니다라는. 이미 작년에 트럼프 지지하고 대선운동 도와줄 때부터 이 그러니까 머스크의 영향이 정치권에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줬던 사례잖아요. 한 3개월 지나서 중간선거 이제 뭐 한 네. 2달 앞두고 하면은 뭘 할지 몰라. 태양광 인허가 많이 해주고, 로보택시 인허가 네, 해주고, 네, 뭐 네. 해주고, 뭐 해주고 하면 내가 5천억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어.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지금 사실 AI 그 데이터 센터 전력 문제는 태양광으로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중국은 예. 미국이 지난 3년 동안 한 거에 10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해결되고, 이번에 이란 전쟁 터지고 뭐 원유 문제 되더라도 전력 이슈가 없었어요. 남아 돌거든요. 그래서 모래바람이 들어오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태양광 이렇게 사막에 다 돼 있으니까 심지어 밑에서 풀이 난대요. 근육을 오히려, 만드니까 사막화를 저지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팔아. 중국처럼 하면 안 되냐. 왜 태양광 좀 깔려고 하면 거기 도마뱀이 어떻고 선인장이 죽으면 어떻게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로 다 이제 10배를 부설하게 허가를 해주면, 그러면 원자력 안 해도 돼. 뭐 안 해도 돼. 그냥 태양광으로 그냥 충족적인 데이터 센터를 돌릴 만한 그런 전력을 할 수 있다. 이게 일론 머스크의 본인이 주장입니다. 태양광 사업도 하고 메가팩도 하고. 거기서 제일 많이 벌려고. 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이거를 우주로 올리겠다는 게 우주 데이터 센터고요. 하나만 더 추가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스페이스X 상장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 1조 달러 보상안을 테슬라에서만 받았을까요, 이 사람이? 욕심쟁인데 스페이스X에서도 걸려 있어요. 근데 이게 뉴스화가 안 된 이유는 뭐냐면 약간 SF 소설 같아서 그래요. 화성으로 이주를 시켜야 이 보상안을 받아요. 상당히 많은 인구를 보내야 돼요. 아. 지구인을 화성인으로 보내야 네. 이 보상안이 작동이 되고, 또 우주 데이터 센터를 거의 지상에 있는 거에 몇 배 수준으로 이걸 돌리면 또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소설인가 보다. 그런데 계약서 날인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허투루 보지 말자. 근데 뭐 한 10년, 20년은 걸리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게 서사의 일부예요. 내가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야. 난 계약서를 갖고 있어. 내가 괜히 걸어놨겠니? 하면서 하나씩 둘씩 조금씩 구체화시키겠죠. 시간은 걸리더라도.
머스크 창업하고 지금 20년 넘었거든요, 스페이스X. 네. 그러면 20년 안에 화성에 이주를 한다 사람이. 지금 그래서 달에서 공장 만들고 거기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돌리겠다는 거는 한 5년, 7년에 갈 것 같고요. 3년 안에 지금 아르테미스 미션 3 나사랑 계약이 돼 있어요. 가야 돼요. 그리고 나사가 플랜 B가 없어요. 왜냐면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지금 발사대가 날아가가지고 이젠 진짜 하나밖에 없구나. 그냥 목 매야 돼요. 네. 좀 빨리 좀 가자. 그래서 사실 정부가 보채고 있고요. 왜냐면 트럼프는 자기 임기 내에 좀 그걸 완성하고 싶고 달나라에 가서 막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싶고 일론 머스크는 좀 스페이스X 지금 상장하고 좀 안착시킨 다음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것도 아마 드라이브를 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달 공장 이런 뭐 우주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느리긴 하더라도 하나씩은 할 것이다. 그럼 그 달 공장에 누가 일을 할 거냐? 휴머노이드가 일을 하면 스페이스X랑 테슬라는 내부자 거래가 점점 많아진다. 그리고 스타링크로 로보택시 운영돼야 되고 스타링크로 휴머노이드 음영 지역 없이 잘 돌아다녀야 되고 하려면 내부 거래가 많아질 텐데 테슬라를 지분을 스페이스X가 계속 좀 탐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럼 합병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있다고 봐요. 근데 뭐 전격 합병 이렇게 되는 거는 짧은 시간 안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가 남는 돈으로 아니면 지분가치 높으니까 지분 교환을 하면서 테슬라 지분 한 10%를 산다.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게만 돼도 테슬라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지분율이 10% 초반인데 그러면 스페이스X 통해서 간접 지배하면 20% 넘게가 본인이 컨트롤하게 되면 지금보다 지배력이 2배 강해집니다. 그러겠네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사업적으로 그러면 좀 더 테슬라를 밀어줄 수 있겠죠. 지금은 애써 안 밀어주는 느낌이 커요. 한번 지켜보시죠. 그런 부분들은 좀 전격적인 뭔가 전략적인 투자의 가능성도 좀 열려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듣고 나니까 스페이스X 이해가 더 풍요롭게 된 것 같아요. 스페이스X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2부에서도 AI 반도체 얘기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